한밤중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 노인은 갑작스런 고통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셨소. 종아리가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뻣뻣하게 굳으며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소. 아이고, 아이고. 신음하며 고통을 참던 노인은 그저 쥐가 낫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 허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고통은 매일 밤 노인을 찾아왔소. 단순히 쥐가 아니었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노인의 다리는 서서히 붓기 시작했소. 결국 노인은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들이 진단서를 받아들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소. 노인의 다리에 생긴 작은 혈전 피떡이 태동맥을 막아버릴 뻔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요. 어찌 다리 쥐가 생사를 가르는 경고였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쥐를 푸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신호에 대한 지혜를 전하려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사소한 통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불운한 이들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허나 이 짧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쥐의 공포에 묶이지 않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지켜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자,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 위대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숨 막히는 밤,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이 서방의 기적, 한때 이름난 상인이었던 이 서방의 이야기요. 밤낮으로 일에 매달려 다리 한 번 제대로 뻗어볼 시간이 없었지. 어느 날 밤, 잠결에 종아리가 쥐어짜는 듯 아파왔소. 그는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으로 주물렀지만 통증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소. 며칠 후 그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소.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폐색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혼수 상태에 빠졌었소. 의료진 모두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말했지. 하지만 기적처럼 그는 깨어났고 그의 담당 의사는 깜짝 놀라 이리 물었소.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이 서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덤덤히 말했소. 글쎄요, 저는 그저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났을 뿐입니다. 허나 의료진은 그가 의식을 잃기 전 스스로 다리 쥐를 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행한 손동작을 발견했소. 그것은 바로 현대의학이 미처 알지 못했던 기혈순환을 돕는 신비로운 자가치유의 동작이었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이 놀란 비밀, 왜 인중 자극의 신경반사 원리를 몰랐을까? 서양의학의 눈으로만 보면 다리 쥐는 그저 근육 경련에 지나지 않소. 헌데 이 서방의 사례는 현대의학의
큰 숙제를 던져주었지. 그는 의식을 잃기 전 무의식적으로 인중을 꾹 눌렀다오. 이것이 바로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수구혈이요. 인중을 자극하면 척수반사를 통해 뇌간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이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장과 폐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오. 즉, 쥐가 날 때 인중을 자극하면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며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뭉친 근육을 풀게 하는 원리요. 의료진은 왜 이 간단한 원리를 몰랐을까? 이는 현대의학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우리 몸의 신비로운 신경 반사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요. 첫 번째 진실, 한쪽 다리 부종이 혈전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경고 신호. 옛 의서인 본초강목에는 다리의 부종은 기가 막힌 증거라 하였소. 허나 현대의학은 이를 심부정맥 혈전증의 경고 신호라 경고하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부종이 아닐 수 있어.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이 막히는 것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마와 폐로 들어가면 폐색전증을 일으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 단순히 쥐가 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쥐와 부종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경고 중 하나임을 잊지 마시오. 두 번째 진실, 현대의 한의학이 발견한 발등 자극의 놀라운 효과, 고대 상한론과 금괴요락의 지혜를 빌려보자면 다리 쥐는 담음 즉 몸속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것이라 하였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 한의학은 발등의 대충혈에 주목했소. 대충혈은 간경간징의 주요 혈자리로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오. 최근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쥐가 났을 때 이 대충혈을 자극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소. 발등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뼈가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대충혈이요. 이곳을 지압하는 것은 단순히 쥐를 푸는 것을 넘어 몸속 순환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어. 다리쥐 응급처치 6단계. 인중부터 발등까지 완벽 가이드. 자, 이제 실전에 임할 차례요.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6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오. 자세 잡기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눕고 쥐가 난 다리를 곧게 펴시오. 첫 번째, 인중 자극.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으로 인중을 3초간 꾹 눌러주시오. 두 번째, 발가락 당기기. 이어서 양손으로 쥐가 난 다리의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서서히 당겨주시오. 세 번째, 발등 지압. 발가락을 당기는 동안
다른 손으로 발등에 태충열 엄지 둘째 발가락 사이를 3초간 지압해 주시오. 네 번째, 숨 고르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통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하시오. 마무리 스트레칭. 쥐가 풀리면 발목을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어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시오. 이 6단계를 따르면 쥐의 고통에서 단 3초 만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생명을 구하는 예방법 8가지. 수면 자세부터 조교까지 실전 활용법.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병은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라 했소. 쥐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리다. 하나, 따뜻한 물 조교. 잠들기 전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오. 둘, 잠자리 스트레칭.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를 벽에 기대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몸속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시오. 네, 미네랄 보충.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등을 꾸준히 섭취하시오. 다섯, 편안한 수면 자세. 엎드려 자지 마시고 바로 누워 다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좋소. 여섯, 꽉 조이는 옷 피하이. 잘 때 몸을 꽉 조이는 옷을 피하오. 편안하게 주무시오. 일곱, 낮은 강도 걷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여 다리 근력을 강화하시오. 여덟, 경혈 마사지. 잠들기 전 종아리나 허벅지 등을 가볍게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시오. 위험한 실수 경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쥐가 났을 때 무작정 쥐난 곳을 주무르는 것이요. 쥐는 이미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인데 이때 무리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어. 둘째, 의사 처방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요. 혹 심장병이나 혈전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시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치료받으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쥐를 푸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담았소. 우리 몸은 때때로 작은 신호를 통해 큰 위험을 알리니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쥐가 날 때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이자 전대한 이야기 밝혀낸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밤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혹 당신의 주변에 밤마다 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